한때 국내 3대 화장품 업체 중 하나였던 참존 화장품의 총수가 회사 돈 수백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교회 헌금을 내려고 수십억의 회사 돈을 빼냈고 가족들을 입원으로 등록해서 비용 처리를 해주는 방식이었는데요. 검찰은 참존 김광석 회장을 조만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오늘 방송은 가지입금 보유 시 문제점에 대해서 방송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 보유 시 생기는 문제는 비단 세금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제 첫 강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횡령죄, 배임죄 이슈까지 사안이 확장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가지급금 보유 시 문제점을 일단은 세무, 재무, 법인 운영상의 문제점까지 한번 구분을 해보고요. 실제 불이익 받는 주체, 법인하고 개인으로 구분해서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인이 세무상의 불이익을 굳이 따져본다면 결론적으로는 법인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특수관계인 간 거래하면 가지급금 인정이자가 입금 산입되는 거죠. 입금 산입은 이제 이게 법인세 증가 요인이 되는 거죠. 이익이 늘어나는 그렇죠.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송금 불산입. 비용 처리 안 된다는 그렇죠. 만약 가지급금이 나가지 않았으면 그만큼 대출을 안 받았어도 되는 거잖아요. 네네.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만큼은 비용 처리 안 하겠다. 그만큼 뭐예요? 법인세를 더 납부해야 되는 거죠. 대손 상각 및 대손 충당금 설정이 불가하다. 이것도 실질 사유가 발생이 됐지만 비용 처리를 할 수 없으니까 법인세의 부담이 증가하는 요인이 되겠죠. 가지급금 채권 처분 손실도 역시 비용 처리할 수 없으니까 마찬가지로 이것도 법인세 부담 증가 요인이 되겠죠. 다섯 번째는 가지급금이 있는 회사를 인수했어요. 네. 그런데 가지급금을 원래 보유하고 있는 전 대표이사, 그러니까 가지급금을 상환해야 되는데 네. 가지급금을 상환을 하지 못했어요. 네. 그러면 법상 이 전 대표가 상환하지 못한 가지급금을 이 회사를 인수한 법인이 원천세를 납부해야 돼요. 그 가지급금 상당액만큼의 원천세 납부 의무가 생겨요. 원천세라는 건 소득세를 말씀하시죠. 그렇죠. 확인해야겠네요. 그러면 이 법인 입장에서는 생뚱맞게 전 대표가 상환하지 못한 가지급금에 대한 인정이자를 우리가 낸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당연히 비용 처리할 수 있어야 되지 않냐? 네. 못합니다. 법인이 납부한 세금 낸 것도 억울한데 비용 처리도 못한다는 얘기죠. 여섯 번째, 이 가지급금을 편법적으로 가공자산으로 대체해서 처리해왔다가 이게 문제가 된 경우, 자, 이 경우는 인정이자 포함해서 가지급금 전액이 입금 산입되는 거예요. 뒤에 반면에 이제 개인에게는 상여 등으로 소득 처분되겠죠. 개인이 부담해야 될 세무적 리스크는 누적적으로 늘어나는 가지급금의 경우는 주가가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잖아요. 순서상으로 올라가니까. 네. 그래서 결국 상속 증여나 아니면 양도할 때 관련된 세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그리고 특수관계가 소멸되는 시기, 대표적으로 대표가 사망을 하거나 회사를 매각하거나 소멸 사유가 발생됐을 때 전체적인 가지급금에 대해서 상여로 처분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부담이 많아지겠죠. 자, 그 다음에 가지급금 인정이자 부담으로 인해서 세금이 늘어나는 건 당연하죠. 자, 네 번째가 아주 황당한 일이죠. 가지급금은 대표, CEO가 법인에서 빌린 채무잖아요. 네네. 당연히 채무로 인정이 돼야 됩니다. 근데 채무로 인정을 받지 못하면 그만큼 뭐가 늘어나요? 상속세가 늘어나겠죠. 상속 재산가액이 늘어나잖아요. 네네. 과세가액이.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늘어나게 되겠죠. 부채로 인정받지 못했기 때문에 사망이 되면 누가 내야 돼요? 피상속인이 이거를 상여 처분되는 거예요. 그럼 이 상여 처분에 대한 소득세, 그 소득세가 납세 의무로 승계된다는 점이죠. 빚이 넘어가는 것처럼. 그렇죠. 가지급금 전액이 넘어갈 수도 있고 채무로 인정받지 못하면 가지급금은 피상속인이 갚아야 되는 거예요. 상여로 처분돼서. 그러면 상여로 처분되면서 발생한 그 소득세, 그 소득세가 자녀가 갚아야 될 채무로 승계가 된다는 거예요. 네. 재무적으로는 상식적이겠죠. 가지급금 많은 기업 신용도가 좋을 수 없습니다. 특히 이제 이 특수관계인 가지급금은 회수가 불확실할 경우에 자산 건전성에 굉장히 마이너스 요인이 되고요. 장부상 자산 과대계상으로 재무제표의 신뢰성이 또 상당히 저하될 수 있는 현금 유동성 부족은 자금 경색 위험을 초래할 수도 있겠죠. 가지급금 많은 기업은 당연히 신용도가 하락하다 보니까 외부 투자 유치가 어렵고요. 특히 코스닥 등록 심사 요건 중에 이 경영성 판단 요건이라는 게 있어요. 가지급금 있는 기업은 아예 상장 생각조차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자, 기타는 가족법인 경우에는 문제가 좀 덜 되겠지만 실질적인 주주가 있는 경우에는 주주와 경영진 간에 상당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제 경영진의 법적 리스크가 횡령이나 배임죄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네. 오히려 이 재무와 법률적인 리스크가 세금보다 더 큰 위험 요인이 될 수도 있다는 점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세법상 불이익이 모든 형태의 가지급금은 있냐? 물론 이제 비특수관계인의 가지급금은 세법상 불이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그죠? 네네. 가업승계 특례일 경우를 제외하고 법인세법상 적용 대상이 되는 가지급금 인정이자, 쉽게 말하면 법인하고 개인하고
부당행위라는 건 뭐예요? 왜 정당한 대가를 주고 이자를 안 받았냐는 거예요. 이자를 안 받았기 때문에 그 인정이자만큼을 납부해라. 네. 그래서 부당행위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받지 않았지만 그 인정이자만큼을 입금에 산입한다. 이런 의미고요. 여기 있는 내용들은 이제 특수관계인에 대한 업무 무관가지급금에만 해당이 된다. 네. 앞에 거 인정이자는 모든 업무 관련성하고 상관이 없다.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업무 관련성과 상관없고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금액은 인정이자 입금 산입은 모두 적용되는 경우고 업무 무관 가지급금인 경우에 추가로 더 받는 세법상의 제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거, 그러니까 당연히 세법상의 제재가 없죠. 네.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이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법인에게 과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요. 자, 몇 가지 유형을 한번 볼까요? 자, 지급의제 적용에 대한 세금 대납에, 그러니까 실제 지급하지 않았으면 원천세 납부 의무가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배당이나 일정 상여에 대해서 지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인이 원천세 납부 의무가 생겨서 그 세금을 납부한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이자 계산에서 제외되는 가지급금이다. 이런 겁니다. 또 해외에 투자한 법인이 있어요. 거기에 여비나 급료 등을 일시적으로 국내 법인에서 이걸 대납해 준 경우, 이런 경우도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보는 거예요. 우리 사주 조합원이 주식 취득의 소유자 되는 자금을 대여해 준 거, 이것도 해당이 되고요. 네 번째는 좀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귀속이 불분명해요. 그래서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했어요.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죠. 자,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대표이사에게 상여 처분한 소득세를 법인이 대납해 주는 경우는 인정이자로 보지 않겠다는 거예요. 자, 다섯 번째는 직원에 대한 급여 범위 안에라는 저 포인트를 유념해 주시기 바래요. 급여 범위 안에서의 가불금은 인정이자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근데 월정급여 초과를 하거나 퇴직금 범위 내에서 가불금은 인정이자 지급 대상이다. 또 직원에 대한 경조금, 학저금에 대한 대여액은 가지급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중소기업 직원이에요. 대기업 직원은 아닙니다. 주택구입 전세자금 대여액 역시 가지급금 인정이자 과세 대상이 아니다. 오늘 방송은 가지금 보유 시 문제점을 법인과 개인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감사드립니다. 네, 고맙습니다.